자, 방금 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부여부터 사만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37쪽입니다, 여러분. 고조선은 지난 시간에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고조선 이후 등장한 나라들은 철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37쪽을 보게 되면 고조선이 멸망할 무렵부터 철기가 점차 한반도로 확산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철기의 영향으로 철제 농기가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게 될 때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로 뭐를 사용했나요? 네, 잘 대답하셨어요. 돌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돌이나 나무에 비해서 철로 만들어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땅을 깊게 갈아엎어요. 그러면 남는 것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들은 더 치열해졌을 거고요. 자, 우리는 고구려 때 고분벽화인 수렵도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자, 철기시대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들을 공부한다고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4만까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농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철제 농기구로 낫과 도끼를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37쪽에 보면 철제 무기와 농기구 해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영상까지 가서 찍어봤다고. 선생님 잘했죠? 잘했으면 박수? 아니면 야유? 아하, 선생님이 하는데 또 야유를 보내면 안 되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겠구나. 다홀이라는 곳에서 발굴은 이제 땅을 파서 꺼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농기구들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다라는 이야기 자랑질을 좀 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농기구들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남으니까, 잉여는 남는다는 뜻, 남는 식량들이 많이 남으니까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 농기구와 마찬가지로 무기구도 철로 만들었는데 철기 시대에 사용된 고리자루 큰 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볼게. 농업 생산량 증가, 정복통의 세력 확대라고 쓰시면 되겠나이다. 자, 새로 등장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아까 어떤 나라들이 있었니? 37쪽을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만주통에 만주, 부여와 고구려가 있었고 한반도에는 옥저와 동해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부여, 고구려는 만주에 있었고 한반도에는 옥저나 동해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사만도 있었죠. 옥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함경도, 동해는 강원도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덤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청동기 시대까지는 이제 고인돌을 만들었어요.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바둑판식, 개석식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죠.
바둑판식에서 받침돌이 없으면 개석식입니다. 일로 올게요. 널무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널무덤은 오늘날 나무관을 사용해서 사람을 묻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안을 파내고 그걸로 관을 만들어서 땅에 묻는 방식이 널무덤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동무덤도 있었어요. 동무덤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2개를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를 묶거나 혹은 뼈만 추려서 묶거나 혹은 이제 성인들을 굽혀 묶기라고 해서 쪼그려 앉게 한 다음 묶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 이제 부여로 올게요. 부여는 고조선에 이어서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입니다. 위치는 완주 숭화강 유역 평야지대라고 하고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을 합니다. 평야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역사서인 삼국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순하고 급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노략질하기를 싫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여 사람들이 평야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야에 살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겠죠. 반면에 고구려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질이 험악하고 급하며 노력질하기를 좋아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산이잖아. 산에 사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옥주랑 동해도 나중에 고구려가 냠냠짭짭해요. 왜? 식량이 부족하거든. 그런 면에서 부여랑 고구려는 차이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여로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사출도를 띄워놨어요. 왜? 사출도는요, 부여가 연맹왕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맨 밑에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부족장들이 힘을 합치면 왕도 어쩌질 못해. 왜? 왕이나 부족장이나 힘이 똑같아요. 같은 레벨인데 이름만 달라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를 중요시하는 부족, 소를 중요시하는 부족, 돼지를 중요시하는 부족, 개를 중요시하는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 가운데 대표자가 바로 왕이더라. 그러면 왕이 힘이 셌을까요? 아니면 왕, 너 오늘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서부터 왕하지 마. 내가 왕할 거야. 였을까요? 나중에 말한 거겠죠. 교과서에 보면 흉년이 들거나 하면 왕을 죽이거나 바꾸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부족장들의 권한이 왕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바꿀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빈칸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풍습은요. 네, 영고가 있습니다. 영고는요. 뜻이 신령한 북이에요. 그러면 북을 치면서 행사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천 행사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미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술도 하고 또 사냥 대회도 열어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미리 봐두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올림픽 수준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은 영고고요. 장례 풍습으론 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왕이에요. 선생님이 왕이야.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전부 순장을 당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은 채로 가기도 하고. 왜? 선생님은 여러분이 섬겨야 되거든. 선생님은 왕이니까. 원래 드러난 건 이건데 실제로는 이래요.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제 뒤를 이어서 나타난 왕이 저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네? 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협할까 너무 무서워. 죽이자. 이런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법률을 살펴볼게요. 그런데 법률은 고조선의 법률과 비교하면 좋거든요. 36쪽으로 오세요. 36쪽으로 오게 되면 고조선의 법률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갚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죄를 면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있었다, 계급이 있었다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부여의 법률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더 엄한 법률이란 걸 알 수 있죠? 남의 것을 훔치면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은 없지만 12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50만 전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여의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이건 난이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질투가 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같은 법률도 있었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고구려로 옵니다. 자,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한 사군이랑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등장한 나라 가운데 뭐가 있다? 고구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구려가 있었는데 주몽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졸본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해하는 게 요즘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생각이시에요. 혀가 잠깐 꼬였네요. 물 좀 한잔하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졸본에 나라를 세웠는데 졸본은 옆에 중국에선 오녀산성이라고 부르는 산성이 졸본 지역이거든요. 보세요. 산이죠. 그러면 먹을 게 많다 적다? 적으니까 남의 거 뺏어야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었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요. 초기에 왕권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소노부, 연노부, 절노부, 관노부, 계루부 이런 부족들 5부족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요. 고구려를 구성한 세력이 각자 영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부족별로 감옥도 있고 관리도 두고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부여랑 비슷하죠? 연맹왕국이었기 때문에.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 빈칸 채우시면 되고요. 풍습은 무예를 중시합니다. 남자분들은 말타기를 하거나 활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 좋아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넣는 투호 같은 것을 많이 좋아했다라고 삼국지에 나와요.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동맹이라고 했는데 부여의 영고랑 비슷한 성격이었다. 고구려는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극동대열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제사를 하고 부여랑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옥제란 풍습이 또 있었는데요. 이건 일종의 대릴사위제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누구누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을 외칩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으면 장인어른 집 뒤에 작은 집을 하나 짓는데 그걸 서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옥제구나 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크게 되면 남자랑 부인이랑 아이는 남자 집으로 갑니다. 민며느리 제도랑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비교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민며느리제가 나오는 옥조로 갑니다. 빰. 사만지도 왜 안 나오니? 나왔죠. 근데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얘는. 왜? 옥조가 더 먼저 나와야 되거든. 옥조는요, 한반도의 동북지역, 옥조는 함경도의 동해안, 동해는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있어요. 왕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에는 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옥조란 동해는 왕이 없다. 그럼 누가 다스리냐? 읍군이나 삼로가 있었고 나중에 고구려, 태조왕 때 흡수됩니다. 민며느리제 볼게요. 민며느리제도, 민은 미리라는 뜻. 그래서 미리 며느리로 들어가서 16살이 되면 남자랑 결혼하는 제도다. 앞서서 살펴본 서옥제랑 같이 노동력 때문이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묻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나무 상자에 넣어서 묻는 목곽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동해 풍습에는 조개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김씨랑 박씨가 결혼을 하듯 자기 부족 바깥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있었다. 책화는 왜 안 넘어가니? 마을 간의 경계가 있어서 넘어가면 소나 말 혹은 노비로 갚아주는 제도가 있었구나. 제천 행사로는 무천이 있었구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만지도 잠깐 볼게요. 만과 변안과 진안이 있었는데 만에선 백제 나오고 변안에선 가야 나오고 진안에선 신라 나왔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나이다. 각 소국의 군장들이 지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지나 읍차 가 지배를 하고 정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천군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소도라는 지역에서 제사만 전담을 하는데 이 소도에는 범죄자가 도망가서 숨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를 보호하는 지역이 되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정치랑 제사가 분리되었구나. 재정분리라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풍습은요.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제천행사 5월이랑 10월에 있었어요. 5월째, 10월째 써주시면 되고요. 변안에서는 철을 수출했다. 나중에 우리가 덩이쇠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사만의 변천은요. 마안에서는 백제 나오고 진안에선 신라, 변안에선 가야가 나왔구나 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게 바로 덩이쇠입니다. 무기나 농기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혹은 한이나 나중에 낭랑 지역에서 굉장히 욕심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가야가 되고 나서는 이 철을 돈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